안녕하십니까. 한말 호남의병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남 제1의 의병장 심남일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적과 매국노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한이요. 노모를 봉양하지 못한 것이 두 번째 한이며 죄 없는 의병들이 갇혔으나 구해주지 못한 것이 세 번째 한이고 죽은 후에 순절한 충신들을 볼 명목이 없는 것이 네 번째 한이다. 이 말은 1909년 소위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으로 체포된 심남일 의병장이 광주 감옥에서 모진 신문을 받으면서 했던 말입니다. 전남 제1의 의병장을 꿈꿨던 심남일 의병장다운 말씀이시죠. 한평 월야에서 태어난 심남일 의병장의 원래 이름은 심수택이고 자는 덕홍입니다. 남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남 제1의 의병장이라는 의미로 스스로 지은 호입니다. 심남일 의병장은 한평에서 서당 훈장을 하던 시골 선비였습니다. 일본 측 기록에도 일찍이 훈장이 되었던 일이 있음, 다소 학식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도 천성과 골격이 옥과 같은 대장부로서 재주가 출중하고 위엄과 신망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과 세 딸을 둔 서당 훈장이 의병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일사늑약 때문이었죠. 심남일 의병장은 의병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명망이 높거나 재력이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남 창의 회맹소에 가담하여 김율 의병장의 부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1908년 2월 2일 설날 기사면 의병장이 체포되어 다음 날 광주천에서 처형되었고 그해 3월 29일에 김율 의병장이 체포되었으며 이어 4월 25일에는 김태훈 의병장마저 어등산에서 전사합니다. 다음 날 김율 의병장도 처형되었고요. 호남 창의 회맹소가 무너지자 심남일 의병장은 의병을 수습하여 독자적으로 항일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한평군 신광면 덕동고개에서 의병을 일으키는데요. 서당 훈장이 붓을 놓고 총을 들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초야의 서생이 갑옷을 떨쳐 입고 말을 타고 남도를 바람처럼 달리리. 만약에 외놈을 소탕하지 못한다면 맹세코 모래밭에 죽어 돌아오지 않으리. 이 시에서 모래밭은 전쟁터를 의미할 것 같은데요. 살아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대단한 각오를 보여주네요. 심남일 의병장은 의병을 모집하기 위해 경문도 발표합니다. 전국의 동포들은 다 같이 풍파를 만난 배를 탄 신세입니다. 그런즉 앉아서 고래떼처럼 악독한 외놈들에게 잡혀 먹히기 전에 서로 분발하여 의병을 일으켜 그들을 쳐부순다면 우리 강토를 회복하고 종묘사직을 안정시키는 일은 오늘의 거사에 달려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조정의 벼슬아치나 산림의 숨은 인재들은 저더러 그러한 자격이 못 된다고 하지 말고 각자 의분심을 일으켜 함께 큰 일을 치러 나간다면 천하만국이 또한 반드시 우리를 호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문을 사방에 보내 의병을 모집합니다. 한평 신광면 덕동고개에서 선봉장 강무경, 중군장 안찬재, 모사 권택으로 하는 호남의소가 결성되었는데요. 실제로 호남의소라는 정식 명칭보다는 남일파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습니다. 부대 결성 후 의병들이 지켜야 할 10가지를 밝혔는데요. 핵심은 백성들에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제 역시 심남일은 부하의 비행을 엄격히 다스리고 백성들의 재물 강탈을 금지한 의병장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 호남의병 가운데 후기 의병은 안민의병이라고도 하죠. 일제로부터 국권회복은 당연한 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매우 강합니다. 이제부터 남일파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일 세력 제거에 앞장섭니다. 일진회원으로 구성된 자위단, 헌병보조원 등을 처단합니다. 친일파들에게도 지난날을 반성하고 의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납세 거부 투쟁입니다.
세금이 일본의 군사비로 충당되는데 이를 거부하는 거죠. 이는 백성 보호와 의병 재원 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병을 빙자하여 백성들의 재물을 강탈하는 도적들 격퇴였습니다. 이른바 가짜 의병으로부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죠. 이를 통해 주민들로부터 한층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항일투쟁,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거죠. 영암 국사봉 일대를 주요 거점으로 나주, 한평, 영암,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등지에서 신출 귀모라는 유격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즉 나주와 강진을 축으로 하는 중남부 지역을 사실상 장악한 의병 부대였죠. 강진 오치동 전투를 시작으로 1909년 7월 장흥 복무동 전투에 이르기까지 수십 회에 걸쳐서 일본 군경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승리의 이면에는 주민들의 자발적 도움이 있었는데요. 이는 주민 보호, 군율 확립, 약탈 금지, 농작물 피해 방지 등을 끊임없이 강조한 결과였죠. 남일파는 독자적 의병 부대였지만 연합작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1908년 8월 이후 안규홍, 전해산, 조경한 의병부대와 연합작전을 전개합니다. 일본군의 강력한 진압작전에 맞서 전세를 이끌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죠. 이들은 전해산을 총대장으로 하는 호남 동의단을 결성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심남이를 비롯하여 안규홍, 전해산 의병부대는 일본군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일제는 1908년 후반부터 이들을 체포하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1908년 12월 15일 영산포 헌병 분대장의 지휘 아래 8개 부대가, 광주 수비대에서는 3개 부대가 각각 편성됩니다. 1909년 7월 중순에도 1개월 예정으로 11개 부대가 편성되었는데요. 주된 목적은 전해산과 심남이를 죽이는 데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1909년 9월부터 소위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심남일은 훗날을 기약하며 의병 부대를 해산하기로 합니다. 심남일과 강무경은 의병을 해산한 후 후일을 기약하면서 화순 청풍면 바람제의 굴에서 병을 치료하다 1909년 10월 9일에 체포되었습니다. 일제가 현재 폭도 중에서 가장 교묘한 자라고 일컬던 심남일 의병장의 체포는 곧 호남 의병이 막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심남일 의병장은 얼마 뒤 대구 감옥으로 이송되어 1910년 10월 4일 순국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죠. 심남일 의병장은 감옥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초야에서 10년 동안 그리던 몸이 한 번 전쟁에 나서니 죽음이 가벼웠네. 나라의 온수를 버려두고 천지가 어두워지니 내 죽는 날 어찌 눈을 감을 수 있으랴. 심남일 의병장의 순국 소식을 들은 부인은 그 충격으로 시력을 잃었다고 해요. 부인은 눈이 있어도 해와 달을 보지 못하는 세상인데 차라리 두 눈을 감고 사는 것이 더 마음 편한 일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심남일 의진의 선봉장 강무경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시 이런 동요가 유행했다고 합니다. 심남일은 용마를 타고 산 밖으로 솟아오르고 강현수는 풍운 조화를 부려 공중으로 날아오른다는 내용의 동요인데요. 강현수가 바로 강무경입니다. 강무경은 전북 무주 출생으로 필묵상이었습니다. 훈장이던 심남일과 필묵상 강무경, 자연스러운 조합이죠. 심남일 의진의 선봉장으로 체포될 때까지 심남일 의병장과 함께하였습니다. 강무경 부인은 양방매로 여성 의병으로 활동하였는데요. 부부 의병이라고 볼 수 있죠. 화순 청풍 바람제, 즉 풍치굴에서 심남일 의병장과 함께 체포되어 대구 감옥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강무경은 대구 감옥에서 꿈에서조차 그리던 나라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철천지 원수의 총칼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오호애제라 내 혼백과 육신의 혈흔으로도 이승의 청강석이 되어 못다한 천추의 한을 풀리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일제가 후기 의병장 가운데 전해산, 안규홍과 더불어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이라고 일컬었던 심남일 의병장은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됩니다. 심남일 의병장은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록, 진지록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평군 오랴면에는 남일 심수택 의병장 기념관이, 의병을 일으켰던 한평군 신광면 덕동 고개에는 남일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 광주공원에는 심남일 의병장 순절비가 세워져 고향인 한평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남 제1의 의병장 심남일 의병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싸웠던 한말 의병 이야기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쳤던 이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